예,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출범한 지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예. 이 관련 내용을 오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로이킴 씨 얘기 좀 해보죠. 저희가 아까 황정인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진 이 가수였는데 네. 정준영 카톡방에 참여했던 가수가 됐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뭐 참고인 신분이냐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참고인 신분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물 유포 혐의의 피의자로 다시 입건됐다는 건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됐다는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음란물 유포의 피의자로 됐다라는 거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혐의는 결국은 그 정준영 씨, 그다음에 승리 씨와 함께 있던 그러한 단톡방에서 이제 로이킴 씨도 그 음란 동영상을 이제 퍼다 나른 혐의가 지금 있다라는 식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앞에 이미 좀 수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나 이런 분들과의 차이는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음란물을 직접 본인이 촬영해서 이것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혐의. 그건 이제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의한 어떤 그런 처벌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거고. 예. 그것에 비해서 로이킴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퍼다 나른 혐의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통망법 위반,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죄가 이제 적용이 되면 네. 징역 한 1년 이하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예. 앞선 정준영 씨 혐의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은 가벼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정준영 씨 카톡방과 관련돼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모두 참고인 신분이고 조사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좀 의혹을 좀 벗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피의자로 지금 입건돼 있는 정준영 씨나 로이킴 씨나 이런 어떤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네. 그것과 관련된 다른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피의자로 또 전환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1년에 이제 벌금 1,000만 원이니까 실형 선고는 사실상 크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든가 벌금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도 뭐 로이킴 씨가 이게 초범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퍼다 나른 게 상습적인 것이냐 아닌 거냐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범죄에 이르게 된 정황이나 그다음에 어떤 피해의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수천 건을 만약에 퍼날랐다. 예.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형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단순히 몇 건을 뭐 이렇게 퍼다 나른 것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럽 아레나 관계자가 파출소 경찰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예.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네, 이게 뭐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아레나의 그 이제 경호업체 대표가 그 아레나를 담당하는 그 서울 노년 1파출소 소속 그 경찰관에게 이제 술값만 수백만 원어치의 어떤 그런 술자리를 대접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수천만 원을 또 경찰관에게 직접 건넸다라는 지금 진술이 나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이 어떤 이제 유흥업소의 어떤 경찰 유착 의혹이 아레나로 지금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실제로 그 아레나에서 보니까 보안업체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미제 사건으로 처리를 했다가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난 뒤에야 해당 직원을 입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석연치 않다. 클럽과 경찰 간의 의혹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 평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경찰권이나 검찰권이라는 공권력은 이제 평등하게 돈이 많건 뭐 돈이 없건
그다음에 권력이 있건 없건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공평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처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버닝썬이나 아레나 같은 경우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제서야 이제 이미 혐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뒤늦게 지금 여기 보면은 입건조차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예 피의자로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뭐 최근에 그 이제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 거 보면 2014년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그 경찰관 11명이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고 뭐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런 자료도 또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런 어떤 이제 유흥업소와 그다음에 공권력의 유착을 이번에 반드시 털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찰 유착과 관련해서 지금 나온 속보도 좀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2011년, 2015년에 마약 투약과 또 공급과 관련된 혐의를 받았었던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주죠. 이 외손녀죠. 항하나 씨가 체포가 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저희 하단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체포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좀 의미를 하는 걸까요? 긴급 체포거든요. 예. 네.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뭐냐면은 2015년도인가요? 예. 보면은 그 황하나 씨가 마약을 제공해줘서 예. 황하나 씨한테 마약을 받아서 마약을 투약한 그 조 씨죠. 그 예. 조모 씨. 씨는 이미 그 당시에 기소돼서 예, 맞습니다. 이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처벌을 받았다라는 받았죠. 그 예.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그 이제 조모 씨의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는 게 바로 황하나 8번이나 씨거든요. 나왔다고 하죠. 네, 그런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기소조차도 안 되고 지금 벌써 2015년이니까 지금 4년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기소조차도 안 되고 있다가 어제 이제 긴급 체포가 됐다라는 것은 예.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왜 지금에서 체포가 되는 거냐라는 어떤 그 의혹들도 일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마약 투약 혐의라는 게 이제 꽤 지금 몇 년 지난 상황이잖아요. 지금에서 체포되는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겠습니까? 뭐 그 어제 나왔던 걸 보면은 이제 그 마약 행위 2015년도에 투약 관련 어떤 그러한 이제 범죄 첩보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 공범의 어떤 판결문에도 나가 있었고. 예.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황 씨와 관련된 수사가 예. 진행이 안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황하나 씨에 대한 어떤 그 압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반려가 되고 네. 검찰에서 반려를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수사가 일단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그 과정을 바로 수사라고 하는 건데 네. 압색 영장조차도 다 기각을 시키면서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이렇게 정당화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 진술도 지금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아마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유죄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압색 영장도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연찮았던 부분이 판결문을 보면 아까 이제 황규민 앵커 말대로 8번이나 이름이 적시됐고 또 그 조모 씨한테 이 황하나 씨가 공급책이 어떻게 보면은 마약을 투약한 사람보다 더 큰 더 가벌성이 처벌을 받는데도 높죠. 불구하고 네. 검찰이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도 이제 석연찮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어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조사도 그렇고 내부 감찰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수사 라인에 있었던 그런 경찰관 그다음에 검사에 대해서 솔직히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게 2011년, 2015년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공소시효가 관련돼서도 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이번에 체포를 했을 때, 뭐 조사를 했을 때 글쎄요, 이게 이미 지금 저희가 나오는 것만 봐도 이게 상당히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 기소 유예 처분도 받았고 혐의 없음 처분도 받았고. 15년은 아예 혐의 없음 처분이었거든요. 예. 때문에 이게 과거에 이제 저지른 일의 의혹에 관해서 이번에 체포를 한 이후에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시 또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09년이나 2015년에 예. 저렇게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이후로 예.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불과 뭐 1년 전에도
그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네. 어떤 그런 관련 진술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분당 서울대병원에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황나 씨가 또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좀 내용을 바꿔보죠.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 첫 번째 압수수색 대상으로 이제 뇌물 혐의 관련 증거가 있을 만한 곳들이 꼽혔는데 일단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도 그렇고요. 여러 곳들을 압수수색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검찰 과거사위의 그 수사 권고를 받고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그 사무실 등지에 이제 검사와 수사관들 보내서 업무 일지 등 관련 자료 확보하고 있다 하고요. 그다음에 또 김 전 차관의 그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게 경찰청이잖아요. 예. 그 경찰청에도 지금 일부 인력을 보내서 관련 자료들을 이제 압색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명목은 이 영장에도 물론 기재돼 있는 것도 명목은 뇌물죄이긴 하지만 별장 성접대 그다음에 특수강간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거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까에 대한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예. 지금 이 의혹이 제기된 게 2013년이거든요. 벌써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범죄의 자료들을 파기하거나 은닉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이지만 예. 문제는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사실 도처에 산재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숨긴 거나 은닉을 하다가 빠뜨린 자료나 아니면 또 숨긴 장소를 또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지금 석연찮았던 부분들이 CCTV 확인을 통해서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그 경찰청장 말에 따르면 그건 뭐 그냥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검찰이 수사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청도 그렇고 김 전 차관의 뭐 그 사무실도 그렇고 윤중천 씨의 사무실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내부에 그때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짚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그 민감용 경찰청장이 예. 이제 어제 그 정보위에 출석을 해서 이제 밝혔던 얘기가 어제 파장이 컸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경찰이 되게 곤혹스러웠다. 이게 청와대 쪽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 민정인지 정무인지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제 막 반발을 했어요. 그렇게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무책임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뭐 국민들이 하겠지만 어쨌든 당시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그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큰 문제라고 보고 예. 실제로 그 원본 CD가 되게 고화질 영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했다라는 거고 예. 나아가서 김 전 차관을 고소한 피해자, 그 이제 피해 여성들이 그 영상에 나오는 게 내가 맞다. 이러한 어떤 진술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검찰에서 사건을 덮었다라는 부분은 이건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압수수색 이후에 이 수사는 좀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압생영장에 기재돼 있는 범죄의 사실은 뇌물죄예요. 예.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과거사위에서 수사를 권고한 부분도 뇌물죄이긴 해요. 그건 뭐냐면 뇌물죄와 관련된 그 혐의 입증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의 파장이 진짜 컸던 거는 이제 별장에서의 그 특수 강간 사건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혐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그러한 수사를 당시에 덮었다. 수사 외압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0일에 대검 측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행기 탑승 저희가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 직전에야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 출국 금지라는 거는 이제 그 출입국 관리법상 그 일반적인 그 출국 금지가 있어요. 예. 일반적인 출국 금지 조항을 보면 일반 입국 긴급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이제 그 보통 출국 금지라고 하는데 네네. 그 4조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네. 요건이 그거예요. 그냥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뭐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가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1개월 내지는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미리 출국 금지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긴급 출국 조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4조의 6에 보면 이제 긴급 출국 금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건 뭐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러한 어떤 그 구체적인 조건들이 붙어야지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 긴급 출국 금지를 급박하게 그 출국을 지금 뭐 몇 분 앞두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보통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통 출국 금지 요청은 조사단이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이 긴급은 또 왜 해준 것이냐 이것도 좀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때는 실제로 지금 출국장에 나가 있으니까 정말 그 긴급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수사 권고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출국을 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출국 금지 요건도 갖춰줬다. 이렇게 저는 보지만 또 김 전 차관 측에서는 이게 좀 절차에 좀 위반된 거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오는 게 그럼 애초에 출국 금지의 요청을 받아들였었다면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여쭤본 거였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그렇다면 자신에게 출국 금지 요청이 내려지지 않은 걸 사전에 좀 안 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 이유가 공익 법무관 2명이 출국 여부를 조회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글쎄요 뭐 처음부터 다 뭐 모든 이 조직이 다 일을 한 거라고 뭐 저희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석연찮은 부분이 석연찮긴 있기 하죠. 때문에 좀 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 2가지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게 예. 하나는 그 김 전 차관이 그 모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약간 좀 실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미리 출국 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내 공항에 나왔다. 이거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출국 금지되어 있는지를 모른 상태로 뭐 티켓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출국장에서 저지를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아는 네, 거는 그럴 수 사전에 있다. 본인이 조회를 해볼 수는 있는데 예. 그것은 공식적인 조회 루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식적인 조회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공식적인 그 출국 금지 대상자 확인을 받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비공식적으로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법무관 2명이 예. 그 출국 금지를 조회한 내역이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결국은 내부에서 정보를 누가 빼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죠. 공익법무관 입장에서는 이걸 조회하게 되면 기록으로 남는다면서요. 네. 이게 2명에게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진행했던 것이겠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저도 좀 사실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예. 그 뭐 공익법무관이 일단은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있어서 어떤 이 그 출국 금지 그 자료에 로그인해서 접근할 권한 자체는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에 뭐 일부는 뭐 호기심에 조회해봤다라고 좀 하는 이야기를 예. 한다고도 지금 밝혀졌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냥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접속하는 게 뭐 합당한지 여부는 둘째치고 네. 호기심 차원에서 접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알려준 것인지 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